106번 가보겠습니다. 네, 106번. 이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예, 수감 중인 수용자 나오는 순간 뭔가 좀 떠오르시죠? 권리남용. 그쵸? 권리남용. 말장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 2018년도 2월 13일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한, 그러니까 얘가 얘에 대해서 제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가 결국 수감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의자 신문조서, 요게 공개 청구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 한 건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메일로 달라 한 거예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메일로, 전자파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공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보 내용 쪽, 공개 방법 쪽 두 개 잡아주시고, 다음 공개해 줄 것을 검사장 A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장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맞습니다. 행정청 되고요. 공개결정 관련돼서 검사장 A는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을로부터 을이 누구예요? 얘가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인공이죠. 이런 상황이 오면 공공기관은 을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을한테 당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통지를 받으면 얘가 사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21조 1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할 수가 있어요. 비공개 요청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선 비공개 요청을 해야만 이후 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해당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뭐 이렇게 판례가 말을 하긴 했지만 이건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 한 개,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 한 개는 각각의 비공개 사유입니다. 각각의 두 개를 들었고요. 두 개를 듣고 2월 23일에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되는 거 맞겠죠. 이에 대해서 3월 12일 날 이의 신청을 하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2월 23일 날 거부 처분이 나왔죠. 이의 신청은 18조에 나와 있는데 18조에 따르면 30일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한 30일이에요. 30일 아직 안 지났고 적법하게 이의 신청한 건 맞습니다. 검사장 A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을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 방문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부분 인용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를 하였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의 일부 인용이라는 결정을 보시게 됐습니다. 이의 신청에서 전부 인용, 그 다음에 전부 기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인용 통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이 개인 식별 정보하고 나머지 정보 이 전체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의 신청 거치고 나니까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은 그대로 비공개고요. 나머지 정보 부분은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개 방법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개 방법 관련돼서 방문 열람 이 문제가 던져진 겁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 파일 달라고 했는데 열람해라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일부 거부된 것이다. 공개 방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거부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거부 처분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설문 1번 갑니다. 갑은 수감 중에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 없으니 지정한 공개 방법 메일로 달라. 에 따라서 자기 변호사한테 메일로 달라고 정보공개 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거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명심판 먼저 두 개 다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무엇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의 신청 한번 거쳐놨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바뀐 거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대상으로라는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불복귀한 기산점은 언젠가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 이의 신청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풀리면 전반적인 이의 신청 문제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 있어서 정보공개 결정은 행정처분 연결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5조에서 신청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거부 처분이 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이제 이거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고요. 공개 방법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에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신청행위죠. 사인의 불법행위. 10조에 나와 있는데 10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예, 공개 방법을 지정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것은 해당 정보의 내용 관련돼서 공개를 할까 말까의 문제도 하나가 있지만 그 원하는 방법대로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하세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과 두 가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에는 이 두 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고, 청구인이 그 신청한 공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공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보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인용된 거지만 공개 방법과 관련돼서는 기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공개 방법과 관련돼서 다른 방법을 취하면 일부 거부 처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보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인용이 된 게 맞죠? 공개 방법과 관련돼서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거부 처분이 된다. 이것도 거부 처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신청권을 어디서 끌어들여야 된다? 10조에서 끌어들여야 되겠죠. 여기 나온 말이니까 결국 이것도 거부 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를 한 제3자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에 개인 식별정보 부분 이거 A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끝끝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 거쳤지만 이거를 공개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 내용과 공개 방법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에서 이 B 부분이죠. 얘를 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A 정보하고 B 정보하고 얘는 공개하고 얘는 공개 안 하고 공개 방법 문제는 잠시 유보하시고요. 공개 정보 내용과 관련돼서 봤을 때 이건 공개, A는 공개 못해, B는 공개 이렇게 했다는 건 두 개가 우선은 분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4조의 부분 공개제도 말하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의 신청을 지금 일부 인용한 겁니다. 일부 인용. 다 공개해달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건데 반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부분 공개 결정이라는 이의 신청의 일부 인용의 결과 통지가 나왔습니다. 정보 내용 측면에서 A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 거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바로 기각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B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주겠다라는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의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종전 거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얘는 처분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불복을 들어갈 때는 당초 거부 때부터 기산하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이건 뭐죠? 일부 인용인데 분리된 상황이니까 이건 그냥 인용 결정 나온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판례에 따르면 이건 새로운 그냥 인용 처분이 나오는 거가 된다 이거죠. 새로운 처분이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산을 어디서 해요? 이 새로운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기산을 한단 말이죠. 인용되면 원래는 불복 더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인용이 됐지만 그렇지만 공개 방법 부분에서는 또 기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불복을 하게 되는 거여서 여기서도 기산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복 대상, 뭘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전 공개 청구한 정보, A 정보, B 정보 전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A 정보의 정보 내용, B 정보의 정보 내용에 대한 거부가 존재했던 겁니다. 여기엔 뭐가 없어요? 공개 방법과 관련된 거부는 없는 거예요. 공개 방법과 관련된 거부는 공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따라서 다 거부를 한 거니까 공개 안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공개 방법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의 신청에서 상황을 바꿨죠. A 정보는
공개 내용과 관련돼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고, 공개를 전부 거부했기 때문에 공개 방법 문제는 여전히 없어요. A쪽은 이거는 거부했어요. B정보는 공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쪽은 정보 내용과 관련된 불복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공개 방법과 관련된 불복이 생긴 거고, 공개 방법과 관련된 거부 처분이 나타난 겁니다. 일부 거부입니다. 일부 거부.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중에서 정보 내용은 인용, 공개 방법은 거부. 그래서 일부 거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비정보의 공개 방법에 대한 거부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인용된 부분이죠. 새로운 처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19조에서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의 근거를 만들고 있죠. 18, 19, 20, 19로 가신 거고요. 여기서 심판은 취소된 의무형 심판이든 이제는 다 되죠. 다 되는 의미가 뭐냐? 과거에는 취소 심판에 재처분 의무, 간접 강제 다 없었는데 요번에 만들어졌고 17년도에 의무이행 심판 쪽에는 재처분 의무는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간접 강제가 도입이 됐죠. 그러므로 기존의 정보공개 심판의 실효성의 한계들, 권리구제 한계들이 27년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정보공개 심판에 이제는 옛날엔 둘 다 의미 없었는데 둘 다 의미가 있는 걸로 현재는 바뀌었어요. 정보공개 심판도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A정보의 공개 내용에 대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보의 내용 쪽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18조의 이의 신청에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엔 뭐가 없죠? 이의 신청은 개별법의 근거를 둬야만 인정되고 또한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사한다는 것도 개별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처음에 거부처분 나왔을 때부터 기산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정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쪽이에요? A정보 쪽이죠. 아직도 공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 내용 관련된 불복이라면 이럴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자메일로 보내달라고 이러면서 불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정보 쪽입니다. 이쪽을 지금 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B정보의 공개 방법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비정보 쪽은 인용된 거고 이게 새로운 처분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부터 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때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결론이 되는 거고요. 지정한 공개 방법에 따라 공개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를 비정보 쪽에 공개 방법 이걸 타겟으로 삼아야 되고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의무행 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신청의 결과 통지 나온 날이 새로운 처분 나온 날이니까 3월 29일부터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정보공개 문제, 이의 신청 문제,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정보공개 심판 부분까지 싹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2번 갑니다. 관할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30일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인용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이행 심판이 인용이 된 거죠. 앞에서 의무이행 심판이 제기된다라고 했고 그게 지금 인용이 된 겁니다. 검사장 A가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 그 요건 성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건 이제 뭘 물어보는 겁니까? 정보 공개에서는 직접 처분 제도가 직접 강제가 힘을 못 쓴다 이거죠. 원래는 직접 강제가 간접 강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정보 공개에서는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 강제가 안다는 거고 간접 강제가 이제 마련됐다는 겁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 가장 높은 부분 중에 또 하나죠. 행정심판법상의 이행강제제도, 기속력 확보수단 새로 만들어진 거, 직접 강제, 간접 강제 비교하는 거, 소송에 있는 간접 강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50조의 2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강제 질문하면 항상 교수님들 요거 좋아하신단 말이죠. 요건 아예 재처분을 안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인 재처분을 했을 때 포함된다. 추가 성질 이거는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제도다라는 거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정보공개 심판으로 은행심판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정보공개 명령지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직접 처분이라는 거, 이런 집행력의 행사라는 것은 대체적인 적이 의무화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직접 처분으로 공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공개 결정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개는 언제쯤? 난 정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 결정도 그 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비대체적인 문제입니다. 비대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유기관인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된다는 이 제도의 특성상 50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란 말입니다. 매우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이건. 그래서 직접 처분의 한계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고, 간접강제가 필요한데 17년도에 간접강제가 은행심판 쪽에 만들어졌다 이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그 금전을 무기로 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지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죠. 배상명령 제도라고 부르지만 그렇다 이거죠. 보시면 전자 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는 이행 재결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강제 안 되니까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마련됐다. 그리고 이건 뭐다? 심리적 강제 수단일 뿐이다.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도 간접 강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 즉시 배상 명령도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제 세 번째 마지막. 그 다음 A 검사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만 이용해서 공개한다는 내용의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공개 방법과 관련된 행정심판이 지금 인용이 된 거예요. 공개 결정했다. 근데 검사장은 이와 별도로 죄송합니다. 앞에가 인용 재결이 나왔고, 요번에는 이 검사장 행정청이 그에 따랐어요. 그에 따라서 공개 결정도 했습니다. 공개 결정도 했어. 근데 이제 상황이 또 뭐가 있어요? 요번에는 공개해줄게 라고 해놓고 공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이의신청 한 개, 행정심판 한 개, 행정소송, 요번엔 소송이죠. 소송 한 개 이렇게 각각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수료와 관련된 보완서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너 왜 응하지 않냐? 하면서 공개 결정을 내리고도 그 정보 자료에 대해서 미제공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실시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람을 시켜주든지 메일을 보내주든지 이건 사실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분 아니에요. 처분 아닌데 거부는 이 미제공 결정은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죠.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갑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미제공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갑이 소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 노역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백 회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소송을 반복한 사실이 있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효리상인가?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불리했나 부분에서 바로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는 권리남용 쪽입니다. 남자의 그 남이에요. 권리남용.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권리를 지금 남용해서 수백 회 여기저기다가 다 찔러보고 그다음 거부하면 다 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역 피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보시면 정보공개 실시는 열람을 시키든 복사를 하든 메일을 보내든 사실행위다. 단순 사실행위다. 정보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를 실시 안 하겠다는 의미의 미제공 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안 해주면 이 사실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외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요번에도 뭐죠? 형식적 행정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식적 행정이. 그래서 대상적 격이 인정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대상적 인정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건 인정되지만 협의의 수익 문제예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 그 정보개청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가 없을 건데 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모두 다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남용을 해가지고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럴 때는 협의의 수익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상 적격은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는데 근데 뭐 원고 적격이야 상대방이니까 문제 없고요. 협의의 소익 부분에서 결국은